오늘 시황해설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와 IT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는 IRA 세부 법안 이후에 오늘도 강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먼저 가는 투자자들은 다음이 뭐지를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와 IT가 그 중심에 있는데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한중일 반도체 소위 삼국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대만, 일본 출장 다녀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당장 현안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 규제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블랙리스트를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은 많이 집어넣었죠. 대표적으로 SMIC, YMTC, 최근에는 이제 중국 최고의 서버 기업인 이제 인스퍼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에 대한 데이터 센터형 이제 GPU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사실 마이크론 제품이야 D램 또는 일부 솔루션 제품, SSD 이런 제품일 건데, 이 관련해서 이제 보안 이슈를 좀 끄집어내면서 좀 어쨌든 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됐던 게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의 복건성 지방 정부에서 기술 침해했다고 이제 그때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전쟁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거기서 어쨌든 도래됐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그냥 저 정도 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은 정말 저렇게 한다면 반사이익을 받겠죠.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기업들도 필요할 건데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하는 서버 회사, 스마트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멘트 정도 날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지만, 설령 그게 이제 심화되더라도 우리 기업한테 나쁠 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대만과 일본 주요 IT 기업을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반도체 하면 대만의 TSMC가 워낙 그 파운드리 쪽에서 강자이고요. 또 일본은 우리가 간과하지만 IT나 소재 쪽에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들에 다녀오시니까 분위기는 어떤가요? 역시 우리 IT 산업이 어쨌든 핵심 캐시카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다른 제품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산을 좀 천천히 한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사실 칩 메이커도 그렇고 장비 회사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 대표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테스트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30%,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로직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설비 투자가 물론 올해 감소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40%씩 줄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거고, 그다음에 소재 회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실리콘 웨이퍼 아니면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시네츠, 그리고 선코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가격이 올해도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4배업 됐는데 올해도 그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분기가 비수기라서 8인치 쪽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은 지난 4분기 대비 2자릿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2월 달부터 또 웨이퍼 투입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퍼가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이 끝나서 고객이 가져가는 시점이 이제 TSMC의 매출액이 인식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TSMC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이번 가을에 나올 아이폰 15 프로에는 3나노 이제 TSMC의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 4나노, 5나노보다 또 판가가 20%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판가가 언제 빠질지, 언제까지 하락이 이제 지속될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면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은 판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판가가 오르는 거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이미 MLCC 회사들은 가동률 조절을 세게 했습니다. 20에서 40% 정도 감산을 했고요. 그래서 조기에 업황이 좀 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여러 면에서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 이번에는 특히 더 많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울 게 많이 있네요. 우리가 뭐 사실은 폄훼하게 되면 뭐 이렇게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국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업황이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죠? 예.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나 국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 실들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가 어느 정도이며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되느냐가 가장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예, 일단은 적자 기조는 뭐 저는 이제 1분기는 이제 이미 리포팅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 반도체가 한 3.7조 정도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예, 삼성 반도체가 전사는 한 6천억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이번 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9조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좀 컨센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비관적으로 뭐 3분기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겠죠. 저거 이제 마이너스는 고쳐주시고 적자 예, 겁니까? 3.9조 저희 네. 적자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1분기 적자 네. 폭보다 이제 더 2분기가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뭐 가까운 관전 포인트는 그게 될 것 그거는 같고. 지금으로서는 좀 추론하기 어려운가요? 근데 마이크론도 보면 이제 영업 적자 폭은 2분기가 1분기보다 감소로 예. 추정을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네. 그로스 마진 자체가 1분기보다는 조금은 덜 나쁜 거로 이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그 배경이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기 재고 자산이 좀 줍니다. 그러니까 네. 재고 자산 평가손이 좀 줄고요. 그래서 1분기보다 재고 평가손은 저희가 봤을 때는 2분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분기가 거의 3조에 육박하거든요. 그럼 그걸 빼고 이제 1분기 말은 그것만큼 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2분기에는 가격이 이제 10% 하락이기 때문에 재고 평가손 감소 효과를 감안해 본다면 아마 1분기 실적이 저점이지 않을까. 삼성 반도체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제 제품을 못 팔아서 이제 못 판 거죠. 가격도 떨어졌지만 제품을 만드는 걸 못 파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그거를 이제 지금 가격으로 하면 회계상에 평가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그게 거군요. 영업이익 항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생기는 영업 적자가 양사 모두 1분기가 거의 3조 원대이지 예. 않을까. 근데 2분기는 1조 원대로 주니까. 예. 그러면 영업상에서 악화되더라도 이제 그렇죠. 평가손 주는 효과가 2분기에는 좀 더 많아서 마이크론도 가이던스가 사실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저희 추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뭐 여전히 뭐 3조 원대 적자 뭐 사이닉스 기준으로 네. 절대 뭐 적은 적자는 아니지만 2분기 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적자 폭 자체는 1분기보다는 저희는 최소한 좀 평가손 때문에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쪽은 언제 좋아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부터는 뭐 삼성전자가 감산하든 안 하든 간에 낮은 한 자릿수 뭐 하락 정도에서 그칠 것 같고 예. 4분기는 어쨌든 2024년에 공급 요인들도 같이 이제 협상할 때 봅니다. 근데 올해 설비 투자를 이렇게 줄이면 내년에 이제 공급 증가율은 많이 둔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4분기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을 안 하더라도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 D램 기준으로 가격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폰 나올 때 아이폰이 낸드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낸드 가격은 또 가격 낙폭이 생각보다 D램보다는 지금 좀 양호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키옥시아가 세게 감산을 했어요. 30% 이상 감산을 했고 여기에 중국의 YMT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개 회사가 공급난을 겪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낸드는 3분기에 저는 삼성이 감산하든 안 하든 반등, D램은 4분기에 저는 반등, 고정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이제 반도체 부분만 말씀하신 겁니다. 적자 부분이 대략 시장에서는 한 반도체 쪽에서 3조 정도 적자가 나오고 전체를 하면 한 1조 원 정도는 흑자를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조금 좀 더 부정적입니다. 반도체 쪽만 한 3조 7천억 적자가 날 걸로 보셨고, 그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반도체 쪽이니까 2분기에 그 부분이 극적으로 그게 2분기에 흑자 전환하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적자폭을 줄이느냐 예. 아니면 사실 못 줄이느냐 이거고, 예. 혹은 이제 좀 의미 있게 돌아서는 것은 적어도 3분기 이후. 네. 예. 그걸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예. 얼마나 좀 당겨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네요, 그죠? 시장 계속해서 이제 마치 우리 주식시장이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금리 인상 네. 중단 시점을 점치듯이 네.
디램 고정 가격이 언제 오를 건가 아니면 현물 가격이 언제 오를 건가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면 뭐 빠졌다가 또 빨리 복원이 돼요. 지금 삼성 IC 주가 같은 네. 경우에도. 그래서 시장은 이제 결국 이제 현물 가격, 고정 가격 오르는 그 시점이 최소한 2023년 내에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이완과 뭐 일본 다녀오신 거 가운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잘 나갈 때는 주력 사업에 있어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지만 계속 잘 나갈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이제 메모리에 치우쳐 있다는 거를 그걸 알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다각도로 다변화를 하는 거고 이제 비메모리 하는 건데요. 주말 사이에 또 보니까 뭐 자율주행 칩 생산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뉴스를 포함해서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의 행보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자동차 파운드리 쪽은 삼성이 뭐 엔비디아도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그 올인 SoC라고 그걸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예, 예. 테슬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삼성이 이제 뭐 텍사스 오스틴 네. 아니면 일부 최근에 이제 팔라노 제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바운드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모비라이가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3대 강자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한테 파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뭐 되게 많은 거래선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원래 이제 이 자율주행 에 있어서 비전 네. 프로세스 시장을 이끌었던 회사죠. 뉴스가 나왔던 건지 모비라이 쪽이죠. 예, 거기까지 이제 거래선이 됐고 또 물량은 작지만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이런 제품들도 이제 당연히 삼성에서 바운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선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주로 모바일 스마트폰용 AP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이쪽이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보면 되게 편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먼저 갈 수 있는 쪽이 그쪽이어서 간 거 아닐까요? 그쪽이 강해서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든 네.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PC 이런 쪽으로 이제 거래선이 확대되고, 아니,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네. 상당히 이제 그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거래선 계속 뭐 자동차 쪽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IT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또 확장시켜 보면요. 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데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최근에 뭐 AI 뭐 이런 쪽 합니다만 이미지 센서는 주로 이제 어느 쪽에 사용되는 것이며 또 이 한중일 3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이미지 센서는 이제 제일 큰 게 스마트폰 카메라에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두 자릿수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22년은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에도 보면 자율주행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이제 반도체가 강학 반도체가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소니가 압도적인 1등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갤럭시 S23도 그렇지만 2억 하소, 고하소로 전략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에는 다시 소니가 저 차트 보시면 네.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22년에 역신장했지만 소니의 매출액은 34%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배경에는 역시 애플이라는 거래선이 있고 애플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출시했던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후면 카메라에서 메인 카메라가 이제 48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2메가에서 48메가로. 그러면서 소니의 실적이 저렇게 예. 엄청난 고실적이 이제 보였고요. 반면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는 거래선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지 센서 실적은 다시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최근에 또 TSMC랑 소니랑 구마모토에 같이 공장을 하나 짓고 있고 소니가 지분을 한 20% 투자했는데 그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직접 만들지만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신호를 어쨌든 뭐 디지털로 계속해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하는 그런 뭐 ISP라고 부르는 로직 프로세서는 소니가 설계는 하지만 생산은 예주를 주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이제 TSMC거든요. 국내 기업은 여기에 이제 좀 못 끼나요? 네. 근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직접 이제 로직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 및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소니는 이제 생산까지 하기에는 좀 양산 경쟁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TSMC에 많이 네. 맡기는데 그 관계는 더 강화된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네.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이쪽 관련해서 삼성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테스터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소니의 이미지 센서 테스터 하는 기업은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죠. 예. 강호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소니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나? 소니란 기업이 요즘 존재감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옛날에 그 소니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또 잘하는 쪽은 잘하고 있네요. 하드웨어에서 저기는 잘하고 있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5는 잘 만들고 있고 네. TV는 많이 망가지고 네, 네. 있고요. 그래서 소니는 사실은 이미 컨텐츠 기업으로 많이 변모했죠. 아, 네. 그래서 음악, 그다음에 영화, 게임 이런 솔루션 비즈니스로 많이 갔습니다. 네. MLCC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텐진 공장 방문하면서 MLCC 송수가 간다는 거 힘을 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MLCC의 성장성 내지 국내 업체들의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국내 MLCC 이제 어쨌든 시장하고 이제 전체 포지션은 이제 삼성전기가 네. 넘버 2죠. 네. 넘버 1은 일본의 무라타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장 쪽으로 네. 많이 확대하면서 아마 2023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한 10% 이상이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30%가 전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장이 이제 이 전체 MLCC에서 이미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장 비중이 5%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가 되게 그림은 좋지만 우리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MLCC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MLCC는 전장에 들어가는 제품은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크거든요.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단가도 올라가지만 예. 그만큼 크다는 거는 이제 매출도 캐파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이제 가잉되기에는 전장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가잉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런 면도 되게 시장의 포텐셜하고 시장의 산업의 좀 안정성 면에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나 IT 산업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좋습니다. 반도체 IT 전략 및 관심 종목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희는 지금 아쉽게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재고도 많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대부분 많은 이익을 좀 의존하다 보니까 2023년만 놓고 보면 모멘텀 말고는 별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매력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현물 가격, 고정 가격 오른다는 그 모멘텀은 예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그 부분은 반드시 주가에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당장 이제 실적이 2분기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MLCC 그다음에 플리츠 BJ 쪽이 좋은 삼성전기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은 이번에 역대급으로 저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폰 15와 관련된 LG 이노텍 이런 기업이 한국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 중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번 대만 일본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우리 다른 경쟁 기업들이 훨씬 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도 더 빠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대만 일본 기업이 사실은 한국 기업보다는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TSMC, 무라타 이런 기업들 아니면 일본의 웨이퍼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2023년에도 저는 실적은 상대 우위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반도체와 IT 얘기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